그날 밤 술도가에 들이닥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천수는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결혼 생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강수연과의 이혼 조정 기일이 바로 다음 날로 다가왔습니다. 천수는 책상 위에 올려둔 반지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조용히 반짝이는 반지 속에 담긴 건 미순과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에 감춰두었던 낡은 기억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순 또한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천수와의 전화통화는 여느 때보다 따뜻했고 특별한 날이라는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의 문이 열리며 들어선 한 여인을 마주한 순간 미순의 하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피로감이 서린 얼굴, 캐리어를 끌며 무심히 들어서는 강수연. 미순은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천수의 전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강수연은 편의점 한가운데에서 통화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미국에서 만난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순을 알아보지 못한 듯 무심한 태도로 선글라스를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미순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의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형제들의 시선이 쏠린 그곳에 술기운이 어린 채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강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외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천수는 깜짝 놀라 그녀를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온 거야? 강소연은 말했습니다. 나 내일 법원 안 가. 그냥 돌아왔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홍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돈 들고 도망간 사람이 이제 와서 뭘 시작하자는 거야. 그러나 강수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영주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술도가 잘 나가잖아. 나도 이제 정착하고 싶어. 형제들의 얼굴에 실망과 경악이 떠올랐고 마광숙 또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돌아가. 내일 법원에 늦지 않게 와. 강수연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안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불안과 긴장뿐이었습니다. 다음날 강소연은 술도가 마당에서 형제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천수 형, 미순 누나한테 아직 말 안 한 거야? 라는 오범수의 질문에 천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소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순이라는 이름에 그녀는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강수연이 단정한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계산대 너머에 있던 미순에게 그녀는 정면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천수 씨랑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혼 안 할 겁니다. 미순은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술도 가도 이젠 잘 나가잖아요. 천수 씨 부사장 되면 다 정리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이혼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 그만두세요. 미순은 말없이 그녀의 말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두 분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미순의 말에 강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다시 합칠 거예요. 그날 밤 천수는 불안한 마음에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순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듯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강수연은 사기를 당한 이야기와 함께 천수가 부사장이 되면 다시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계획까지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천수는 마침내 자신의 선배인 법무법인의 한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한장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법정에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강수연은 침묵했고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수연의 이혼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천수의 뒷모습을 미수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멈춰 서서 미순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순아, 끝났어. 그 말에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고통과 후회는 그날의 판결과 함께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술도가의 대문을 나서며 강수연은 또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상대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이 대리 주류유통.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순간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장례식 날 오홍수는 형 오장수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품고 눈물 대신 다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단단했던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형수님이 회장님과 사귄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홍수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오장수의 죽음이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혼란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배신감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마광숙이 그렇게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홍수는 마광숙에게 직접 따지기 위해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술도가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오홍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진짜 우리 형 사랑하긴 하셨어요?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눈빛에는 상처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나타났습니다. 마광숙의 곁에 조용히 선 그는 그녀의 손을 말없이 잡았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형제들의 시선은 모두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한동석은 침착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 고백은 형제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오홍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형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나 한동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 하나하나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몇 번을 거절당했지만 광숙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광숙 씨는 늘 오장수 씨를 생각했고 그 마음을 다시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오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에게 하실 만큼 하셨어요. 범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셨는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홍수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분노에 휩싸인 듯 소리쳤습니다. 형수님도 결국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우리 형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다니요. 그 말에 마광숙은 순간 숨이 멎은 듯했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곁을 지킨 이는 오직 한동석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의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온 사람은 오홍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죄송합니다를 남기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이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1층 커피숍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석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흥수씨, 그날 했던 말들 지금도 진심입니까? 오홍수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기분이 너무 상해서 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수님과 회장님이 진심이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는 당신들 형제에게도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지키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책임이었습니다. 이후 마광숙은 퇴원을 앞두고 술도가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사람은 공주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날 선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 문턱 다시 넘지 마. 내가 나가줄게. 공주실은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했고 광숙은 결국 한동석과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동석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더 따뜻한 곳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광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속에는 갈등과 결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술도가 형제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홍수의 토스트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고 있었습니다. LX 호텔의 주문이 끊긴 후 매출은 반토막도 모자라 바닥을 쳤습니다. 매장을 찾은 지옥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광숙 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해놓고 후회돼요? 오홍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국 LX 호텔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그의 모습에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한동석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냉정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조용한 식당에서 동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다시 술도가로 돌아가서 도련님들께 잘 이야기해볼게요. 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술도가에서 더 상처받으면 어쩌시려고요? 광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결심을 존중한 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술도가 형제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도 아직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용서를 구하고 싶은 오홍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다시 하나의 가족으로 엮일 수 있을까요? 마광숙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석은 그 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진심과 용서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들의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